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65세가 되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죠. 제 주변에는 8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60이 채 안 됐는데도 일상생활이 힘들어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일상적인 동작들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신호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김동훈 박사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김 박사님은 노인 건강 분야에서 30년 이상 연구해 오신 분으로 건강한 노년을 결정짓는 8가지 핵심 지표를 밝혀내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작년 봄 손자 녀석 돌잔치에서였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5가지 흔한 문제점부터 짚어볼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첫째,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현기증. 둘째,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빠지는 증상. 셋째,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느껴지는 허리와 팔의 통증. 넷째, 오래 걷기가 힘들어지는 체력 저하. 다섯째, 이름이나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감퇴. 이런 문제들 한두 가지쯤은 공감하시나요? 제 친구 박정희 씨는 72살인데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서 중간에 꼭 쉬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이영수 씨는 68인데 마트에서 장을 본 후 무거운 봉지를 들고 오는 길에 허리를 다쳐 2달 넘게 고생하셨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변화도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돌잔치 날 저는 바닥에 놓인 손자의 장난감을 집으려다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부끄러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후였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려는데 손을 짚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평생 당연하게 해오던 동작인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어려워졌나 싶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량은 30대 이후로 매년 약 1%씩 감소하는데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자연히 근력도 약해지고 이는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균형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환의 전정기관이 노화되고 시력이 약해지며 관절의 위치 감각이 둔해지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동작들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죠. 또한 심폐 기능의 변화도 큽니다. 최대 심박 출량과 폐활량이 줄어들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이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그 진행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나이 들면 운동은 위험하니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이 없으면 근육은 더 빨리 소실되고 뼈는 약해지며 관절은 더 빨리 굳어버립니다. 결국 안전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선택이 되는 거죠. 제 경우 돌잔치 사건 이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8가지 건강지표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팔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시도했을 때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꼭 팔걸이를 짚어야만 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의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스쿼트 동작을 10번씩 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겨우 5번 했지만 3개월 후에는 20번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놀랍게도 이 간단한 운동 덕분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는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앉았다 일어서는 높이를 조절하면서 시작하세요. 딱딱한 의자보다는 조금 높고 푹신한 의자에서 먼저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숨이 가쁘지 않게 빠르게 걷기입니다. 처음에 저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의사 선생님은 이것이 심폐지구력의 약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첫 주에는 5분, 그 다음 주에는 10분, 한 달 후에는 2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이제는 30분 동안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혈압도 내려가고 체중도 3kg 감량했죠. 걷기는 약이 따로 없다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자신의 상태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또는 멀리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면 좋은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거나 평평한 길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지표는 한쪽 다리로 10초간 균형 유지하기입니다. 처음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저는 겨우 3초를 버티고 비틀거렸습니다. 균형 감각이 이렇게 나빠졌다니 충격이었죠. 균형 감각은 낙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낙상을 경험하고 그중 상당수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양치질할 때 한쪽 다리로 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면대를 잡고 했지만 점차 손을 놓고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간단한 습관 덕분에 이제는 각 다리로 15초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균형 운동을 하실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 같은 지지물 가까이에서 연습하시고 점차 자신감이 생기면 지지 없이 해보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지표는 바닥에서 스스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이건 정말 도전적이었습니다.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소파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낮은 스툴, 마지막으로 바닥에서 연습했죠. 중요한 것은 이 동작이 단순히 테스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혼자 살다가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면 그것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3개월의 꾸준한 연습 끝에 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큰 발전이었죠. 이 운동은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다섯 번째 지표는 무리 없이 장바구니 들기입니다. 손의 악력은 전반적인 근력과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이 약한 노인은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3kg짜리 쌀 봉지를 들고 오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악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젖은 수건을 꽉 짜거나 테니스공을 쥐었다 펴는 연습을 했죠. 또한 물병에 물을 조금씩 더 채워가며 들어 올리는 연습도 했습니다. 2달 후 저는 5kg짜리 쌀 봉지를 무리 없이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보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거죠. 악력 운동을 하실 때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또한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지표는 쉬지 않고 계단 한층 오르기입니다.
이것은 하체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좋은 지표입니다. 저는 처음에 계단 반층만 올라도 숨이 가빠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계단 오르기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5계단, 그 다음엔 8계단, 점차 늘려갔죠. 한 달 후에는 한 층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고, 2개월 후에는 숨도 크게 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 심장과 폐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계단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지표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기입니다. 기억력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저는 사람 이름이나 약속을 자주 잊어버려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손자의 유치원 발표의 날짜를 잊었을 때는 정말 속상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메모 기능을 활용해 중요한 정보를 기록했고, 퍼즐이나 낱말 맞추기 같은 두뇌 활동도 늘렸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채화를 시작했는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확실히 기억력이 향상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진 못해도 중요한 일들은 놓치지 않게 되었죠.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교류, 건강한 식단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8번째 지표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 입니다. 수면의 질은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침마다 피곤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고,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했습니다. 또한 침실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저녁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였죠.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저녁 산책이었습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 20분 정도 걸으면 그날 밤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한 달 후 저는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나는 대신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되었고, 아침에 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면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마다 효과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8가지 지표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루 일과에 작은 운동들을 끼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양치질할 때는 한쪽 다리로 서는 균형 연습을 했죠. TV를 볼 때는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스쿼트를 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60대는 아직 근력과 유연성이 상당히 남아있는 시기이므로 조금 더 도전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매일 30분 걷기와 가벼운 아령 운동을 병행했죠. 하지만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안전을 더 우선시하여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나 수중 운동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오전 일찍이나 저녁 늦게 운동하고, 겨울에는 실내 활동을 늘리거나 따뜻한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세요.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실천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물병을 아령 대신 사용했고, 의자와 벽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이나 구민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미 관절염이 있는데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운동은 관절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수중 운동이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세요. 운동 전후로 충분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나이가 많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0대에 운동을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 발전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의지가 약해져 지속하기 어려워요라는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주민 몇 분과 함께 건강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3번 아침 8시에 단지 내 공원에서 만나 함께 걷고 간단한 체조를 했죠. 서로 격려하고 출석을 체크하니 꾸준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동 중 갑작스러운 통증, 심한 호흡 곤란,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도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뭐 하러 이 나이에 그런 노력을 해야 하나라는 심리적 장벽을 경험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운동회에 참석해서 직접 응원할 수 있었을 때,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힘들지 않게 구경할 수 있었을 때 그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더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토대입니다. 지금의 작은 노력이 미래에 큰 자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노년기 건강에 관한 최신 연구들이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기만 해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걷기와 함께 간단한 두뇌 활동의 주변 간판 읽기, 숫자 세기를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컸다고 해요. 또한 일본의 장수 연구에서는 이키가이라 불리는 삶의 목적 의식이 건강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노화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했을 때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2번 30분간의 근력 운동이 치매 위험을 20% 낮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 나이 들면 운동은 위험하다는 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김동훈 박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에는 만능 해결책이 없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도 주변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했다가 무릎을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조언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면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심한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이 필요합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 혈당 체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한 기저질환에 따라 조심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유산소 운동보다는 가벼운 강도로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와 같이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세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점프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피하고 균형 운동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당뇨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식후 1시간 후에 운동을 시작하고 항상 응급 간식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특별히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또한 운동만큼 영양과 휴식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더뎌지고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화는 천천히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려 하지 마시고 작은 발전에도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오늘 5분을 걸었다면 내일은 6분을 목표로 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반년 후에는 지금의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